환경을 찾아 60세 정년까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직원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환경도 너무 좋고 시설도 잘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한없이 평생 하고 싶어요.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감정을 살려 노동할 수 있는 구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오 5분만. You want to create a stunning website? I've already done it with Wix. Let me show you how it's done. 저 죄송한데 5분만 쉬어도 될까요? 지금 저희 어머니 한국 가는데 티켓을 잘못 갖고 왔. 그냥 발코니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거. 자, 계속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한국 가는데 그 아이티너리 종이가 없어졌다고. 없어도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되는데. 자, 저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오뚜기 다니는 형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최근에 오뚜기가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막 매출이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주로 요새는 한국에 비정규직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식품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진이 작기 때문에 그 경비 줄일 수 있는 건 다 막 줄이고 하니까 결국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정규직으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 회사는 그 정규직으로 최근에 뭐 비정규직 왕창 한번 다 전환하고 그리고 여기 그 회장님이 남모르게 뭐 이제 심장병 아동들 돕는 걸로 굉장히 모르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갑자기 이제 좋아지면서 매출이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보통 이제 오뚜기 하면 뭐 이렇게 라면 뭐 선두는 아니었는데 보통 근데 이제 오뚜기가 하면서 엄청 이제 많이 뛰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그런 평판이 좋아야지 매출도 늘고 주식도 올라가고 반대로 최근에 막 그 갑질했던 그 회사는 막 주가도 막 지금 막 떨어지고 난리예요. 지금 막 경영지 교체하라고 그러고 막 정부에서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롱텀으로 보면 자기 그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지 그 브랜드 가치도 길어지고 회사 평판도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그냥 신문을 카피해가지고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SK도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 제일 많이 하는 회사예요. 우리 회장님 한번 저기 학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그 안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들고 나오셨잖아요. 나오시면서 막 저기 뭐 연애에도 빠지고 막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기업 중에서는 또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SK가 뭐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쪽에 많이 눈을 돌려가지고 대기업 중에서 많이 좀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더블 바람 라인 그래서 사회적 가치하고 이제 환경적 가치도 추구하는 회사 해가지고 지금 재무 성과하고 이렇게 이런 사회적 했더니 그런 가치들이 한 5조 이상으로 더 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뭐 회사 사내에서도 뭐 임실 출산 육아 뭐 여성 복지도 뭐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직원 뭐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뭐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계열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벤더들 그래서 그런 좀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태원 회장이 전 세계 돌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좀 전파를 하려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직원은 비용이 하는 이익이다. 당연히 이제 재무제표 보면 인건비가 기업 경영하는데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미국 기업들 보면 합병한 다음에 사람들 확 자르면 그 단기 순이익이 확 올라가거든요. 가장 그게 쉬운데 이게 롱텀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 자르면 조직 내 분위기 엄청 막 그렇게 되고 옛날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 보면 그잭 웰치 한때는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케이스 스터디고 사람들 이렇게 막 경쟁시켜가지고 항상 선두 몇 프로는 보너스 엄청 주고 그다음 평균은 그냥 놔두고 밑에 뭐 10%는 계속 자르고 그 조직이 완전 무슨 정글같이 서로 막 죽고 밟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쟁성들이니까 그게 한때는 막 되게 막 좋은 모델이다 따라했다가 그게 결국은 안 좋더라고요. 직원들이 항상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패러다임이 직원은 비용이다 이거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어떤 그 회사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회사들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의 그 잠재적 가치를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요새 뭐 제가 얘기한 건 식품 쪽에 자꾸 보면 이런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당장 우리가 비즈니스 뭐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업은 좀 잘 밀어줘야 돼요. 많지는 않은데 뭐 유니레버라든가 뭐 식품회사도 좀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좀 사줘야 돼요. 뭐 1, 2센트 비싸도 그런 것도.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생존이 먼저냐 사회적 책임이 먼저냐 당연히 생존이 돼야지 이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동시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생존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같은 선상에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창세기에 이제 정복하라. 이제 옛날에 그 서구 기독교가 이렇게 이쪽 아메리카나 이런 제3세계 침투에 들어갈 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정복하는 이미지로 갔잖아요. 십자군 전쟁처럼 무력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정복하고 어떤 문화로 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똑같이 자연에도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는 뭐 좀 제가 몇 년 된 사진들이지만 이거는 옛날에 그 키리바시라는 섬나라인데 섬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막 없어지니 많이 그러다가 막 물이 다 차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저기 4대강 때문에 그 녹차처럼 녹차라 때처럼 된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환경 그런 거를 비용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경제 그걸로 환산하면 이런 폐해가 문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그다음에 시애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시애틀이 그 추장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추장이 보낸 그 정복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이거를 소유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이거를 왜 정복하고 그러냐 그런 편지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이거는 받고 수준은 신발 하나 더 주는 거. 이거는 유니레버는 식품하고 화장품 회사인데 이 CEO가 되게 필라소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주주의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기업과 그 아까 얘기한 이해관계자들 위해서 그런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question of the Unilever actively welcomes the launch of the global B-Corp movement in the UK. Many multinational companies, including many that are part of the public capital markets, they want to join, or at least have it as an option. But they need a framework that they can follow. And they need fellow travelers. This is almost impossible to do alone. And while still difficult, much easier if we do it all together. Unilever as a company has been closely following the B Corp movement for many years. And I'm actually proud to say that Ben & Jerry's is a certified B Corporation and a leader of the B Corp community. The challenge for this movement is scale. It must expand geographically, reaching all corners of the world. This is why it's great that you have landed it in the UK today, a country known as a global market hub. In addition to geographic scale, the movement also needs to be relevant to big businesses. So I'm delighted that the DLAB is today announcing that it will be creating a multinational and public markets advisory council with a plan to launch at the beginning of 2016. I've committed my personal support to this mission, and 2 members of my leadership team will be directly involved. I send my best wishes to the founding UK B Corporation at their launch this evening, and I look forward to further conversations with you in the years to come. This is an exciting time to be a business. I'm proud that Unilever will do it with the help of B Corporation scale, so that one day all companies will compete, not only to be the best in the world, but the best for everyone. I wish you lots of success. Thank you. Is the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희 플러트 내 그 몽키 비즈니스 카페 아세요? 알았어요? 얘네들이 들어온 소셜 안트로프너니까 한번 보세요. There's a gem of a cafe on Lemon just down the street from Fullerton College that you definitely want to go to. Not only is the food amazing, but what's going on behind the scenes is even better. Hey, welcome to Monkey Business. Thank you. Good to see you. Welcome to Monkey Business Cafe, a non-profit social enterprise that came from the Hearts Community Homes foster care. Carrie Hart is the executive director and the driving visionary that makes this wonderful cafe even possible. I came in and absolutely fell in love with the kids and the program and knew they needed much more. So we opened another home, so we have 2 homes for foster care youth ages 13 to 18. We had a lot of the kids coming back after they emancipated at the age of 18. They were coming back needing jobs, homeless, and in need of support. So at that point we knew we had to do more. So we opened Monkey Business Cafe in downtown Fullerton, where we provide workforce development training for these youth and try to prepare them for the emancipation at the age of 18. It's a place that foster teenage boys can heal, learn a valuable job skill, be educated, and empowered to actually become healthy, productive, and self-sufficient adults in the community. Not only does it help the youth in Orange County, but Monkey Business Cafe prides itself on serving the freshest and healthiest food. Some of their produce comes from a wonderful partnership that they've created with Cal State Fullerton's Arboretum. I spoke to the Arboretum's director, Greg Diamond, about this partnership. Fullerton Arboretum has been here since 1976. We opened in 1979. We have 26 acres and we have 4 main plant collections. Within those 4 collections, we have 26 sub-collections. One of them is our cultivated collection, and that's our farm here. We're out at the farm right now. On the farm, we cultivate all kinds of things. Onions, tomatoes, lettuce, peppers, cucumbers, melons, squash. Is the men. To get back to the people who I'm able to help my younger brothers in our community homes. So I get a lot of satisfaction out of being a good example and helping these kids through their childhood. So. It's helped me a lot, especially with getting that first bit of work experience, just getting
getting that first thing onto your resume and just learning about everything in the kitchen, how to manage money, customer service, how to treat customers, how to treat people. You know, working with these youth when they're ages 13, 14, 15, and they come into our homes as scared kids with nowhere to go and no one to turn to, and watching them over the years, which I have been blessed to do, and now some of the young men are 30, and to watch them bloom and become into great fathers and family members and part of the community, and here helping me make a difference with the next generation is what it's all about. 여기 다음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해도 돼요. 그 메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아까 나왔던 이 오르게이션 그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아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튼 다운타운의 하부하고 거거든요. 그 가면 브런치도 맛있고 뭐 안에 인테리어는 좀 약간 좀 투박한데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게 이제 그 포스터 케어 그 부모가 무슨 사정으로 직접 못 키우는 애들 데려다가 문제아들 그래가지고 직업 교육도 시키고 애들 삐뚤어진 애들도 이렇게 직업 훈련도 시키고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찾아보면서 이게 뭐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뭐 이런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사회적 기업에 속하는 거니까 한번 여기 시간 날 때 한번 가서 보시고 또 나중에 내가 뭐 리타이어하거나 뭐 할 때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다시 약간 좀 이제 다시 우리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로 또 다시 들어가서 이게 맨 처음에 보여줬던 1강에서 과연 크리스천이 사회적 책임이 있냐 없냐 뭐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 그 어떤 학파마다 다 이렇게 다른 스펙트럼이 있고 특히 이제 한국 대부분의 주류나 미국 보면 이렇게 보통 어떤 개인 구원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걸 논하는 게 좀 금기시돼 있는데 벌써 이게 옛날에 그 노잔대에서 벌써 74년 최근에 뭐 뱀도 발표했지만 벌써 74년도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때 벌써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무슨 예수님 시대에서 보면 그런 요한이나 이런 좀 SS파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완전 세속적인 거 떠나서 자기네들만 이렇게 생활하는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공동체만을 지향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숨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기도원 들어가서 막 그냥 영적인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난주에 우리 브라이언 장로님이 와서 얘기했지만 홀리스틱 총체적인 어떤 신앙생활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가서 무슨 교회 지어주고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 창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도 해야 되지만 어느 관점에서 해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원래 그 창조된 질서대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죠. 그게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 한국에는 뭐 해방 뭐 남미의 해방시나 한국의 민중시나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스펙트럼에서는 맞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공적 신앙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멀리스 목사님은 약간 좀 이제 뭐 약간 급진적인 정치에 관여하고 이제 소저너스 잡지도 이제 만드신 분인데 근데 기사 같은 거 한 번씩 읽어도 되게 좋아요. 지멀리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뭐 이제
해방 신학자들, 폴 틸리, 뭐 유리겐 몰트만 여러 가지 이런 신학자들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로마 카톨릭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 교황이 굉장히 그런 거 글 읽을 때 아 진짜 잘 꿰뚫어 보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까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어떤 이 환경 생태 그것도 굉장히 이제 포함을 시켜요 우리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만 그냥 영혼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뭐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요새 이제 뭐죠? 미투 터지면서 이제 뭐 여성 다시 그런 게 막 이슈화 되면서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남녀 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꼭 우리가 목장하면 꼭 목녀는 밥하는 사람, 목자는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좀 무의식 중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평등적인 요소가 많고, 목장에서도 보면 남자들은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분위기인데 자매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좀 이런 관점에서 좀 고쳐야 돼.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우리가 뱀 운동할 때도 CSR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이익도 취해야 되고 사회적 환경적 책임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선교적인 스피리추얼 임팩트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이제 아까 로잔 언약 그 로잔대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 모여가지고 했던 미팅 내용이 교회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18세기에 그 영국에서 노예 해방시킨 그 정치면서 윌버포스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고, 미국에서도 또 노예가 또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흑인 인권, 여성 인권, 그래서 이게 그 지나고 나도 보니까 성경의 원래 내용은 굉장히 평등한데 이게 그냥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냥 불평등한 요소들을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흑인 여기 왔을 때 다 그 청교도들이 왔지만 우리 다 흑인 그 노예 부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분 성경에서도 그때 당시 이게 다 노예제도 있었고 그때 당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의 원래 정신으로 들어가면 이거 다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시대를 타고 가면서 그게 하나씩 이제 픽스를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또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교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 문제를 이렇게 모르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조차 우리도 이렇게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지금은 그거 읽고 산상수 읽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뭐 사회적이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말씀 잘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당연히 잘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정치 얘기할 때 뭐 미국의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사안별로 우리가 어떤 거는 공화당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잘할 때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민주당이 또 잘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야지. 옛날에 뭐 딱 동성애 터지면은 무조건 뭐 트럼프 찍어줘야 돼. 막 트럼프가 크리스천이니까 막 이제 그런 식 논리로 가다 보면 그런 크리스천은 뭐 그런 거는 동성애는 반대를 해도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또 안 좋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약자들 하나도 안 보호하고 강자만 이렇게 대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치 얘기는 하되 우리가 이거를 슬기롭게 뭐 어느 당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뭐 지금 이제 얼마 남북 정상회담 되고 이게 뭐 양 진영이 좀 다른 의사결정에 그 어피니언을 내지만 결국 우리는 뭐 어느 당을 쫓은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어떨 때는 이 당도 따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당도 따를 수 있고 그런 크리스천 밸류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나는 무조건 기독교니까
무슨 땅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미스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치랑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은 원래 권력이란 게 남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오셨는데 지배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잖아요. 굉장히 진짜 파격적인.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러고 발 씻어주고 제자들.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진짜 파격의 파격이죠. 지금이야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 가끔 세족식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나눔의 정치, 소외된 자들 케어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팔복 보면 막 마음이 온통하자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자 막 그런 사람들한테 복이 임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준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정치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흑백 논리로 누가 크리스천이니까 지지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얼마 전에 이분도 들어가셨지만 좀 그런 걸 할 때는 좀 사안별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좀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사회적 책임, 개인한테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이 있는데, 지금 산상수 책 읽으면서 제일 느끼는 게 그 마태복음 5장 그 17절부터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윤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좀 약간 소극적인 기능. 세상이 썩지 않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빛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그냥 내 가족 챙기고 나 잘 살고 나 건강하면 땡, 그리고 뭐 그런 패러다임을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빛의 역할도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뭐 정비하는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에티컬하게 하고 손님한테 했는데 손해볼 것 같은데 더 장사가 잘 되더라. 그런 뭐 새로운 좀 그런 빛도 되고,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뭐 직장에서 일하고 뭐 어디서 하고 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막 치열하게 조직에서 막 나무 헐뚝구에서 올라가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되려 더 잘 되고, 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남겨놓으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게 기도를 했잖아요. 의인이 몇 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썩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썩지 않게 나라도 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제 코멘트인데, 그 아브라함이 기도만 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렇게 의인으로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셨던 분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 유목민 세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제 상상력이고,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뭐 내가 뭐 얼마나 잘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얼마나 뭐 퍼펙트하겠어요. 항상 또 실족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런 애티튜드 같아요. 인텐션. 항상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비즈니스 할 때 항상 에틱을 가지고 하고, 또 저도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금방 돈 많이 벌고 싶고, 막 어떤 손님한테는 뭐 해서 하고 싶지만 항상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 항상 이렇게 떨치기가, 그래서 진짜 두 주인 안 섬기게 기도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뭐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칭의 받았잖아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신 게, 우리가 의롭지만 정의도 원하신다. 우리 혼 개인만 저스티파이를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 정의도 원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 처음부터 쫙 나온 게 그거잖아요. 예, 형제의 피로 피값으로 형제들 속이고 남 죽이고 하는 걸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런 약자들 해라. 거기 읽어보면 그런 공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칭의된 것만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뭐 찬양할 때 공의 나오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묵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사로만 고백하지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최근에 많이 읽어가지고 이거를 인용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4가지 지성, 성경, 성령, 연대. 그래서 지성은 이거 제가 다는 건데,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거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걸로. 근데 어떨 때는 또 이게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성경 읽고 그래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전문 자기 일터에서의 전문 실력, 그다음에 저는 책 좋아하지만 책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도 얻고, 비판적인 사고하고, 항상 왜라는 질문하고, 이게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하신 것 중에 5가지 질문 있잖아요. 왜? 그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왜 비즈니스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항상 그 크리티컬 띵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성. 그다음에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나침판이 되고,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맨날 큐티하고 그렇지만, 거기 플러스 중요한 게 어느 관점에서 내가 볼 건가. 그냥 기계적으로 물론 읽어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주는 은혜가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읽다 보면은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래요. 안 읽으면 은혜 되지만 너무 많이 읽으면 그냥 자기 한 번 받은 걸로 그냥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느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